안녕하세요. 요즘 물류나 공급망 분야에 계시다면 ESG 성과 보고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단순히 좋은 일 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비즈니스의 거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다들 그래서 뭘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실무에서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물류 분야 ESG 보고의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왜 중요해졌는지,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보고서에 믿음을 더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특히 물류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좀 더 와닿는 이야기가 많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 중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숫자로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2019년에는 ESG 보고서를 내는 기업 수가 100개가 채 안 됐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2022년에는 거의 300개까지 늘었습니다. 거의 뭐 3배 가까이 느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2025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요. 유럽연합 EU는 이미 CSRD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침 이걸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정보, 공시를 훨씬 더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선택이 아닌 뭐랄까 필수가 된 시대예요. 의무화까지 된다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인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이것부터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GRI, TCFD, SASB, UN SDG. 와, 진짜 다양한 국제 표준들이 막 나오네요. 맞아요. 그게 또 하나의 허들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요. 기업 80% 이상이 이런 표준 중에 2가지 이상을 쓰고 있고요. 2가지 이상요? 네. 심지어 절반 이상, 56%는 4가지 이상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해요. 4가지나요?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투자자나 고객사, 규제기관 이런 데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GRI는 좀 전반적인 영향을 다루고 SASB는 지속 가능성이 기업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식이고요. TCFD는 또 기후변화 관련 재무 정보 공개에 특화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와, 기준이 그렇게 많고 또 복잡하다니. 그럼 물류나 운송업계는 어떤 걸 특히 좀 주목해야 할까요? 뭔가 좀 더 특화된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GLEC 프레임워크인데요. GLEC요? 네, 이건 물류 배출량 계산을 위한 글로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4년 10월에 3.1 버전으로 업데이트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국제 표준인 ISO 14083 이거랑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아, ISO 표준이랑 일치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GLEC 기준으로 보고하면 그게 바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표준을 따르는 셈이죠. 오, 그럼 그 자체로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GLEC는 모든 운송수단, 창고 시설의 배출량을 다 다루는데요. 단순히 직접 배출, 그러니까 스코프 1뿐만 아니라 구매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 배출, 스코프 2,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협력업체 운송이나 폐기물 처리 같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 배출, 스코프 3까지 포함하는 전 생애주기 관점을 제공해요. 스급 3까지요. 네, 이 스코프 3가 사실 제일 복잡하고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이미 150개가 넘는 글로벌 기업이랑 협회가 이 GLE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스급 3까지 포함한다니 그 데이터 수집이 정말 만만치 않겠는데요. 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일단 계획부터 세우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해요. 목표를 먼저 정하고 어디까지 측정할 건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올지 봐야죠. 회사 내부 자료, 예를 들면 ERP 같은 시스템 데이터요. 그리고 정부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외부 기관 인증 정보, 또 중요한 게 협력사들로부터 받는 공급망 정보까지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요. 다양한 정보 소스만큼 중요한데 이걸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핵심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언제까지 수작업으로 엑셀 정립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TMS, 그러니까 운송관리 시스템이나 WMS, 창고관리 시스템 같은 기존 시스템과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IoT 센서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거나 API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정확하고 빠르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람 손을 타면 아무래도 오류도 많아지고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제3자 검증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약 90% 정도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고 해요. 90%네. 와. 네, AA1000AS, AA1000AS 같은 국제 표준이나 SRV1000, SRV1000 같은 한국형 표준에 따라서 검증을 받죠. 아무래도 외부 검증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외부 검증 말고 또 내부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을까요? 그럼요. 데이터 자체의 품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데이터가 빠짐없이 완전한지 정확한지 계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또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일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그 출처랑 계산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스콥3 배출량 있잖아요. 이거는 협력사들하고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공유하고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 없이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군요. 이제 막 ESG 보고를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좀 막막할 수도 있겠어요. 자료의 조언도 좀 있던데요. 네, 그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랄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내부 직원이나 외부 이해관계자들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만 보지 말고 동종업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죠. 여러분 회사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특히 이 물류 운송업계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1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ESG 경영에 대한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엄격한 관리와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질 거예요. 2025년 의무화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금부터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기업이 결국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물류 분야에서 ESG 성과 보고는 이제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그런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이 되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정보들이 여러분의 실무에 좀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회사가 속한 그 전체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